오늘의 인생 이야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50대 후반의 여성입니다. 남편은 이제 막 환갑이네요. 지금은 인간미 하나도 없는 남편과는 이혼 조정 중에 있습니다. 저희 부부는 34년 전에 결혼하였어요. 정말 아무것도 없는 맨손으로 결혼 생활을 시작하여 오직 잘 살아보자라는 일념 하나로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그래도 처음에는 맞벌이를 시작했고 나중에 남편이 사업을 시작했을 때는 제가 일을 도왔으나 정말 운이 좋게도 남편 사업이 갈수록 잘 되기 시작했었죠. 그때부터 남편과 저는 사사건건 부딪히는 게 많았습니다. 제 성격 자체가 꼼꼼하게 장부를 하나하나 관리하는 성격이었으면 남편은 큰 건수만 해결하려 하고 자잘한 것들은 잘 관리를 안 하려고 했었죠. 결국 그 문제로 하루가 멀다 하고 서로 계속 싸우게 되자 남편은 우리 정도 벌면 차라리 그냥 전문가들을 고용해서 쓰는 게 훨씬 좋겠다며 저보고는 갑자기 회사를 나오지 말라고 하더군요. 제가 이렇게 계속 나와서 싸우면 언젠가 이러다 이혼할 것 같다고요. 저희 부부는 아들이 2명이 있습니다. 그동안 맞벌이 하느라 애들이 이제 중학생인데 신경도 못 써주지 않았냐며 저에게 제발 이러지 말고 앞으로는 자식 좀 돌보라고 하더군요. 그렇게 졸지에 수십 년간 일만 해오다가 백수가 된 저는 이제서야 아들의 학부모 노릇을 하느라 학부모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학부모 모임에도 나가기 시작했고 아이들 성적 향상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공부해서 아이들에게 좋다는 건 거의 다 해주기 시작했었죠. 당시에 제가 회사를 그만두고 오히려 남편의 사업이 훨씬 더 크게 번창했던지라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 할 말조차도 없었습니다. 남편이랑 사업 이야기는 불문율과 같은 금기가 되어버렸고 저는 그 뒤로 오로지 자식들만 돌보았고 남편은 사업에만 더욱 열중하게 되었는데 대신 남편이 그 당시로서도 엄청난 돈들을 저에게 쓸 수 있게 해주었죠. 남편은 저에게 말하길 자기는 어릴 때 돈 없어서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살았다며 그만큼 먹고 살기 바빴다 보니 공부로 성공하는 꿈은 못 꾸었고 그런 환경은 당신도 비슷하지 않았냐며 그러하니 우리 자식들만큼은 돈 한 번 아낌없이 공부시켜서 서울 명문대도 가게 하고 그렇게 만들어보자면서 고액 과외든 뭐든 최고의 선생님들로만 구성해보라고 했었죠. 그렇게 남편의 지원 덕분에 저희 애들은 중학생 때부터 선행학습이란 명목으로 엄청난 비용을 들여 선생님들을 데려왔었지만 첫째 아들은 잘 따라왔지만 둘째는 잘 못 따라오더군요. 첫째는 친구들도 많고 외적으로 꾸미기도 좋아하고 여자친구도 사귀고 그런 식이었다면 둘째는 말수도 잘 없고 집안에만 있는 걸 좋아하고 혼자서 뭔가 일하는 걸 좋아했었죠. 그러다 보니 제 마음은 자연스럽게 첫째 아들에게 많이 쏠렸습니다. 약간의 차별은 주긴 했지만 그래도 장남이라 생각하고 장남인 아들에게 용돈도 많이 줬고 그 뒤로 여자친구도 생겨서 특별 용돈까지 주면서 키웠었죠. 공부도 곧잘했던 첫째는 고등학교 때 수시로 명문대에 합격을 했고 최저 등급컷 기준까지 맞추더니 그 뒤로 졸업하자마자 제가 아들과 약속했던 외제차를 한 대 사줄 정도로 너무나도 첫째 아들이 저는 자랑스러웠습니다. 남편이 그때마다 저에게 둘째와 차별하지 말라며 애 허파에 바람든다고 말했지만 저는 첫째 아들이 고생한 만큼 뭔가 보답을 해주고 싶었습니다. 둘째는 첫째와 다르게 대학을 가긴 했으나 명문대도 아니었고 그마저도 1년 정도 다니고 군대를 다녀오더니 대학 공부는 자기와 맞지 않는 것 같다며 어느 날 저한테 말도 없이 지 아빠한테만 말하고는 대학을 자퇴하고 나와 일을 하기 시작하더군요. 그렇게 둘째 아들은 음식점 알바도 하고 호프집에서 일하길래 제가 직접 찾아가서 아니 용돈도 충분하게 주는데도 왜 이런 일들을 계속하냐고 이런 알바나 하라고 자퇴까지 했냐고 말을 해봤지만 둘째는 그냥 자기 인생은 자기가 알아서 할 테니까 저보고는 신경 쓰지 말라는 말에 제가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게 혼자서 세상에 힘든 일은 다 해보더니 둘째 아들이 어느 날 남편 회사로 들어가서 말단 공장 직원부터 일을 하기 시작하더군요. 남편은 그런 둘째가 정신머리가 똑바로 박혔다며 공부 잘하던 장남보다 대학도 제대로 못 간 둘째를 그렇게 좋아했었죠. 그만큼 저와 둘째는 사이가 더욱 멀어졌고요. 또 둘째는 남편이 많이 챙기고 좋아해서 저희 가족들 사이에서도 어쩌다 보니 편 가르기가 되어 있었던 상태이기도 했었거든요. 둘째 아들과 남편, 첫째 아들과 저
이러한 구도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첫째 아들이 대학을 다니면서부터 좀 사고를 치기 시작했어요. 얼굴도 잘생기고 차도 있고 이러니 온갖 여자아이들이 첫째 아들 좋다고 달라붙었습니다. 그러다 결국 첫째 아들이 사귀던 여자아이를 임신시켜서 집안을 시끄럽게 한 적도 있고 술 먹고 음주운전하다가 교통사고까지 낸 적도 있어서 그로 인해 남편이 엄청난 돈들을 들여서 합의금을 해결하고는 첫째 아들을 그날 몽둥이로 뼈에 금이 갈 때까지 두들겨 패기도 했었죠. 그 이후로 첫째 아들과 남편의 사이는 극도로 나빠졌습니다. 그렇게 한동안 사이가 안 좋았던 첫째 아들이 어느 날 대학을 졸업하고 지 아빠 회사에 들어가려고 하자 남편은 첫째 아들에게 딱 잘라 말하며 밑바닥부터 기어 올라올 거 아니면 이 애비 회사에 들어올 꿈도 꾸지 말라며 첫째 아들을 내쳐냈고, 첫째 아들은 그래서 별 수 없이 대기업 취직을 노려봤으나 그 또한 쉽사리 취업은커녕 번번이 낙방하다 중소기업에 취직을 했었죠. 제가 그래서 첫째 아들의 월급 사정을 뻔히 아는지라 좀 금전적인 도움을 계속 주긴 했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남편이 그걸 알고는 저에게 주는 생활비까지 끊어버려서 이혼 소송까지 간 적이 있었을 정도라 갈등이 심하긴 했었네요. 이혼하면 회사가 흔들릴 정도로 재산 분할이 우려되었던 건지 남편은 돈은 주겠지만 딱 재산 분할 정도까지 해서 분할로 저에게 주겠다며, 그러니 이혼은 하지 말자고 해서 취소했었죠. 그러던 중 첫째 아들이 결혼하고 제가 제 몫으로 받아야 될 재산을 말하며 당신이 안 해주면 이혼을 해서라도 아들에게 집을 해주고 싶다고 말했고, 그러자 남편은 그럼 첫째 아들이 나중에 상속받을 유산을 미리 해준 거라며 5억짜리 아파트를 신혼집으로 첫째 아들에게 해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남편은 첫째 아들인 장남을 불러다가 너에게 내가 해주는 마지막이라며 회사는 둘째한테 물려줄 테니 눈독도 들이지 말라고 협박하듯이 말하였고, 첫째 아들은 당연히 불만스러운지 내심 하고 싶은 말은 많아 보였으나 겉으로는 아무 말 없이 참더군요. 저는 그런 첫째 아들이 계속 눈에 밟혔습니다. 첫째가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는 나쁜 직장 상사를 만나서 2번이나 회사를 이직하게 되고 월급도 줄어들어 외벌인데 200만원대의 돈을 벌고 사니까 제가 매달 100만원씩 첫째 아들에게 지원해주기로 했었죠. 그러던 중 설날에 첫째 아들이 마음속이 쌓이고 쌓였던 게 터졌던 건지 회사 이야기를 하다가 술에 취해 동생인 차남을 마구 두들겨 패였고, 그 와중에 그걸 말리던 남편에게조차 손찌검을 하게 되었던 일이 생겼습니다. 저조차도 너무 놀래서 첫째에게 도대체 왜 이러냐니까 아빠가 자기를 너무나도 싫어해서 내가 이렇게 된 거고, 저 동생 자식만 없었다면 그 회사는 원래 자기 거 아니냐고 욕까지 내뱉는데 그런 걸 보면 얼마나 한이 쌓였는지 알겠더군요. 남편은 자식에게 맞았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충격이었는지 아무 말 없이 멍하니 바라보다가 2번 다시 자기가 죽기 전에 이 집구석에 발들이지 말고 당장 여기서 나가라며 쫓아냈고, 그 뒤로 첫째 아들은 술이 좀 깨어나면서 자신이 저지른 짓이 떠올랐는지 뒤늦게 남편에게 울면서 사죄했지만 결국은 그렇게 쫓겨났었죠. 그 이후 첫째는 아빠에게 버려졌다는 생각 때문인지 도박과 술에 취해 며느리까지 두들겨 패서 며느리가 도망가고 끝내 이혼까지 하더니 어느 날 술에 취해서 남편 공장에 들어와 불을 지르려다가 잡혔습니다. 그때부터는 제가 더 이상 첫째 아들을 감쌀 수조차 없었죠. 그 뒤로 남편은 저에게 자기 앞에서 한 번이라도 첫째 아들 이름을 언급하는 순간 무조건 이혼이랬고, 그렇게 살아생전 남편이 그토록 분노한 모습은 처음 보았습니다. 그 뒤에 어떻게든 저도 첫째 아들을 다시 구해보려고 남편 몰래 만나서 밥이며 빨래며 도와주고 돈도 주고 했지만 첫째 아들은 마음의 상처가 깊은 이유 때문인지 세상에 대한 분노를 토해냈는데 결국은 며칠 뒤 술 취한 채로 음주운전하다가 반대 차선으로 넘어가서 상대방 차를 그대로 박아버렸고, 그로 인해 상대방 운전자와 저희 첫째 아들은 그대로 2명 모두 그 자리에서 죽고 마는 교통사고가 생겼습니다. 남편은 장례식장에서 첫째 아들 사진을 바라보며 술을 마시다가 눈물을 흘리면서 갑자기 미친듯이 웃으며 박수를 치더군요. 잘 죽었다고, 갈 때까지도 아주 그냥 쓰레기처럼 살다가 쓰레기처럼 가냐고, 너 같은 놈은 살아있어 봐야 내 자식으로 태어났지만 이 세상에 태어난 게 죄악이라고요. 그래서 제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아니 그래도 우리 집안의 장남이 이렇게 되었는데 그게 애비로서 할 소리라니까.
남편은 자신의 인생의 천추의 안이 자식 교육을 저한테 맡긴 거라고, 결국은 네가 아들을 저렇게 만든 거라며 저에게 갑자기 막말을 내뱉더니 첫째 아들의 교통사고를 내버린 피해자 가족들에게 거액의 돈을 주며 죄송하다고, 인간만도 못한 놈을 자식이라고 키워서 너무나도 죄송하다며 그 앞에서 무릎 꿇고 울더군요. 저는 그래도 도저히 남편이 이해가 안 됩니다. 아무리 그래도 자기 자식인데 고슴도치도 지 새끼는 이쁘다고 한다는데 이렇게 아들이 죽은 게 잘 죽었다고 말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자기 아들은 대놓고 쓰레기였다고 말하는 남편을 제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물론 저 역시 어미로서 제가 자식 교육을 제대로 못한 부분들이 있었기에 그럴 수도 있지만 그건 남편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마치 모든 잘못이 저에게만 있다는 듯이 말하는 것도 그렇고 지 자식이 죽었다는데 어쩌면 저렇게 남의 일처럼 말하는 남편이 너무 정이 떨어지네요. 첫째 아들이 그렇게 된 이후 지금 남편과 별거 중에 있고 지금은 진지하게 이혼을 생각 중이네요. 오늘의 인생 이야기 사인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